이번 시간은 제10강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그 정보공개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도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개별법상 뭐 정보공개라든지 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이 특별 규정으로서 먼저 적용되고 그 나머지 그에 대한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먼저 우리 정보공개 제도를 보시죠. 자, 정보공개란 국민이 청구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정책 결정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특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를 타인이나 조직에 열람하게 하거나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 이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 꼭 원본뿐만 아니라 꼭 원본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도 이렇게 바로 정보 공개가 됩니다. 우리 정보공개제도 보시면 행정권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여러분들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권이 보유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에 국민이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여서 행정의 공정화, 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이 알 권리 보장을 통하여 열린 정보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해서 특히 여기서 이제 뭐 당연한 내용이고 알 권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 우리 정보공개의 필요성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또 문제점도 봐두시고. 자,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에서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 이 알 권리 내용입니다. 자, 알 권리 봐볼까요? 자, 알 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근거 보세요.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1조 제1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등에서 도출된다. 여러분들 헌법 제21조 제1항 가보시면 언론 출판의 자유가 되어 있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권에 관한 조항인데 아무리 가봐도 여기에 법조문은 언론 출판의 자유권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무리 찾아도 알 권리가 안 나옵니다. 알 권리가 직접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1조 제1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등에서 법 해석상 도출되는 권리입니다. 자, 내용 봐보세요. 이게 알 권리 내용인데 정보 공개 청구권 여기 있죠. 정보 공개 청구, 또 수령할 수 있는 수령권, 또 정보 수집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권리 내용, 자, 그죠. 정보 공개 청구권은 바로 알 권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 권리가 바로 정보 공개 청구권이 근거예요. 헌법상 근거입니다. 자, 우리가 절차적 공정성의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와의 비교를 기도했죠. 요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과 겹칩니다. 보시면, 우리 행정 절차법을 봐볼까요? 우리 행정, 이렇게 절차법 있죠. 우리 행정 절차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있죠. 여기 보시면 행정절차법상 우리 정보공개제도 앞에서 보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행정절차법상 행정기준이 설정 공표, 행정처리기관이 설정 공표, 그죠? 이런 거. 이거 보시면 행정 기준이 처리 설정 공표, 또 행정처분 기준이 설정 공표, 이런 건 바로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인정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청구권 이것은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됩니다. 차이가 있죠.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면 잘 나와요.
모든 국민이니까 이것을 보세요. 이거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정보공개청구권. 이것을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그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에게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 해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 한다. 이렇게. 이 비교문제 잘 나옵니다. 비교문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공주 영기 지역에 신행정도시가 건설됐죠. 신행정도시법에 의해서 신행정도시 세종, 그죠? 세종 특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우리 공주 영기 주민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어떤 정보, 보상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보상 기준, 그죠? 어느 지역까지 포함되는가? 이주 대책은 어떤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정보. 이것은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관계 없는 국민. 자,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그죠? 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죠. 예. 이런 것은 이해관계 없는 국민.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에서 정보 공개 청구가 인정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내용 봐두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여기, 자, 공무원의 비밀 엄수와의 관계. 이게 이제 또 문제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고 나서. 자,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은 형벌 및 징계의 원인이 되므로 공무원의 비밀 엄수와 국민이 알 권리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의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내용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끔씩 출제됩니다. 한번 우리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과 출제 가능성이 크죠. 자, 이어서 정보공개청구권 의의 보세요.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서 모든 국민이에요.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그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앞에 본 겁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여기 있죠? 자기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돼 있죠? 이렇게. 자,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제37조 1항, 제21조. 이거 언론 출판의 표현의 자유권이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로 헌법 제21조로부터, 그죠? 알 권리가 도출되고, 이 알 권리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헌법재판소는 제21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10조, 37조 제1항도 뭐 근거 규정이 되지만 주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일반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관련 판례 보세요. 국민이 알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다. 돼 있죠? 좋습니다. 우리가 그 제1편에서 개인적 공권 있죠? 자, 우리 헌법상 이것도 좀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그 보면 흐르는 화살 있잖아요.
그 헌법에 보면 그 기본권이 있잖아요. 자유권적 기본권도 있고, 사회권적 기본권도 있고, 참정권적 기본권도 있고, 청구권적 기본권도 있습니다. 우리 그 자유권적 기본권은 이 헌법상 그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론 출판의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그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헌법의 직접적 효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은 개인적 공권,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 권리는 바로 직접적인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 권리는 개인적 공권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든지 참정권적 기본권 이런 거, 또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것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시켜줘야 돼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입니다. 맞죠? 예, 맞아요. 그러면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권도 그죠?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이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직접 받는 이익, 알 권리, 개인적 공권이 되는 거예요. 즉 구체적 권리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든지 참정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회가 입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구체적 권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 이외의 이런 권리는 추상적 권리가 돼요. 그러니까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든지 참정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받는 권리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에 의해서 개인적 공권이 안 돼요. 이런 질문도 2번, 3번 이렇게 한 3, 4년, 4,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보죠. 직접 보장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 권리라는 거예요. 추상적 권리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법률을 보셔야죠. 법률을 보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참조인데, 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나오죠. 요 내용인데, 자,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의 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이 청구해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공정화의 실현이 그 기본 이념이 됩니다. 자, 필요성, 문제점 받으시고요. 입법 내, 자, 스웨덴이 1949년 출판 자유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와 공문서 공개 원칙을 처음 규정한 이래 핀란드,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제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요 내용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입니다. 이렇게 써요. 정보공개법. 여기 공자 빠졌네요. 네, 공공기관이죠. 이렇게. 적용범위. 자, 여러분들, 여기다 적용범위 별표 3개예요. 다음에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정보법 제9조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적용 범위, 요 적용 범위는 특히 이제 우리 공공기관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사설기관, 특히 언론기관인 이거 아닙니다. 보통 처음 잘 나오는 점은 이거예요. 적용 범위에서 사설기관, 언론기관은 안 돼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걸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행정정보의 공표 및 정보 목록이 작성 및 받으시고, 자, 정보공개 청구권자 다시 한번 모든 국민이죠. 꼭 아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 2가지 경우죠.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이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법조문으로. 자, 이어서 자, 여러분들 구조에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적용 범위에서 공개 대상 정보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인데 여러분들 이 비공개 대상 정보 이 법조문 있잖아요. 이 법조문 자체가 중요하고 또 이 판례가 이 법조문을 근거로 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판례,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셔야 하는데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 이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에서 보시면 우리 교재 이제 기본서에 다 소개 될 텐데 이 판례는 꼭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합니다. 꼭 난이도 중을 때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자, 2호인데, 그 다음에 2호. 2호입니다.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여러분들 혹시 요거까지만 쓰면 틀려요.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다음 중 비공개 대상 정보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아닌 것을 할 때 이때 삼각형으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이렇게 이거 빠지면 틀려요. 틀립니다. 그 다음 이제 3호 보시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 여기 그 다음에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것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우리 5호를 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번 문항 6호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항목의 일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람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6번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상명 직위. 그 다음에 민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상명 직업. 그 다음 7항, 7호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개인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정보. 다만 다음項目의 일관 정보는 제한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쭉 한번 봐주시고요. 이 내용 쭉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행정 현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정보 공개의 절차 보시면 정보 공개의 청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중요합니다.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야 합니다. 이때 정보 공개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그러니까 두 거예요. 청구서, 말, 이 둘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 돼 있죠? 여러분들 정보 공개의 정보는 정보 공개서, 서면주의, 서면으로 또는 말,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말, 이렇게 맞는 제문이에요. 서면 또는 말, 이게 맞는 제문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의 결정 나오죠? 결정,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부분 공개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서로 분리 가능하면 이렇게 부분 공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보의 전체적 공개도 허용됩니다. 자,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느냐?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느냐? 그렇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누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앞에서 배우신 행정 절차는 누가 부담하죠? 우리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불복 구제 절차예요. 불복 구제 절차인데, 자, 여기 이제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양가로 7번이죠. 청구인이 불복 절차, 이의 신청 제도가 있고, 행정심판으로 불복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에 이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정식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전심 절차, 임의적 전심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 공개를 갖다가 청구했더니 행정청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이죠. 거부하거나 부작위라고 있다. 이때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자, 이의 신청. 내가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특별 행정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이 신청은 언제 하는가 하면 우리 행정심판에서 배우시는데 이 신청은요. 개별법상 규정이 있어야 돼요. 개별법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청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유효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당의 행정청에 대해서 합니다. 정보 공개를 신청했더니 A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부작위랍니다. 당의 행정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아니다. 이의 신청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으로 직접 갈 수가 있어요. 이때 행정심판은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이에요. 이것도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절차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절차에, 일반법에 의합니다. 혹시 이런 점은 틀려요. 불복 절차가 정보공개법상 불복구제 절차는 특별한 불복구제 절차랑 틀려요. 바로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보공개법은 또 이의신청이라는 특별행정심판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어요. 자, 제3자도 이에 대해서 제3자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공개 내용에 이 제3자, 을이라는 사람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비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비공개 요청이 할 수 있는데 이 비공개 요청에 행정기관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의신청도 똑같아요. 제3자에게도 이의신청 인정되고 또 이 등에 이 행정심판 들어가고 여기에 또 행정소송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의신청도 싫어, 행정심판도 싫어하면 행정소송으로 직접 갈 수 있어요. 왜? 이민적 절차니까. 내가 신청했다가 구제 못 받았어. 또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구제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잘 나와요. 법조문에서. 여러분들 정보공개위원회 있죠? 이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둡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배우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상 비용부담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공개법 봤고, 자, 이어서 이제 제 개인정보 보호제 들어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날 보시면 인터넷도 발달했고, 또 각종 포털이라든지 은행권도 전부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망 연결됐고,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또 해킹 등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이 돼서 큰 피해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시면, 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거의 완비됐어요. 처음에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가 이걸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개념을 보면, 자, 개인정보보호란 국가가 이를 개인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하고 외부로 표현함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습니다. 그죠? 헌법상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져요. 헌법상 기본권으로.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봐볼까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외부로 표현함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를 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결정권, 자기정보 통제권이라고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18조의 8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되죠? 필요성, 보세요. 정보와의 물기는 우리에게 항상 편리함과 유용함만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정보와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보세요.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이 만연,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음란물이 무절제한 확산, 기타 인터넷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국민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대책이 마련하여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적 근거 보세요. 헌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식은 좀 약간 다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주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출합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직접적인 명시적 규정이 아니라 법 해석을 통해서 도출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주권 사생활의 비밀 보장에서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죠? 네, 인정됩니다. 이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는 거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 보세요. 요게 이제 이 내용이 올해 그 7급에 시험 나왔어요. 올해. 뭐 매번 나왔던 건데 다시 반복되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건 똑같죠. 또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주권 똑같죠.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정들과 동시에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거 그죠? 또는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념적 기초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출하며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본다. 약간 틀리죠? 요 내용이 이제 7급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한참, 4, 5년 동안 안 나오다 나왔습니다. 법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자, 우리 개인정보법의 특징이 뭐냐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기울는다는 거. 확대되어 있어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법입니다. 재정 이유 쭉 나오는데, 그죠? 예. 요 내용 보세요. 이런 내용이죠. 디귿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보세요. 자, 여러분들 주요 내용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범위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손으로 쓴 문서까지도 손으로 쓴 문서의 정보까지도 보호됩니다. 중요하죠? 이거 언제 나왔어요? 이 시험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거 지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디에? 국무총리 수석 아니에요. 대통령 수석이죠. 앞에서 배우신 정보공개위원회는 어느 소속이에요? 행정안전부 수석. 국무총리 수석은 틀려요.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 기준 마련되어 있고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우리 주민등록. 이제 주민등록을 요걸 쏟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포털 이런 전부 다. 예. 그래서 뭐 공공 아이핀, 마이핀 이용하라고 하죠. 예, 이런 제도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해요.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너무 남용돼서 지금은 국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갖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바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제한. 여러분들 그 제한 그거 마련해 있죠? CCTV. 이거 범죄 예방이라든지 화재 예방 등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반드시 CCTV 설치되어 있으면 알려야 돼요. 써놓아야 돼요. 표지판으로. 이런 것도 다 설치 제한 근거 마련했고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또 해당 포털 등 신고제도 도입했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 부장,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예.
자, 그죠? 개인정보 정정 청구권, 삭제 청구권. 그죠? 이런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했고, 집단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했고요. 또 단체 소송이 도입되는 거, 특징이죠. 또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또 별도의 이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및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또 보호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법도 일반법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이외에도 뭐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통계법, 행정절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이제 이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법 법조문을 갖다 평소에 자주 읽으시고 시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죠? 약간 용어를 바꿔서 틀린 부분, 또 특히 숫자, 기간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좀 이렇게 다 메모하시고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